1년간 리얼티 인컴은 16% 하락했는데요. 그런 리얼티 인컴에 3월 4일 72주, 4월 10일 2주, 4월 12일 70주로 추가 매수했는데요. 1000만원 추가 매수 진짜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머니머니입니다. 오늘은 3월, 4월 두 달에 걸쳐 1000만원 추가 투자한 리얼티 인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리얼티 인컴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월배당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1년간 마이너스 16%, 올해만 해도 마이너스 11%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 투자자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배당 재투자를 고려한다고 해도 올해 10% 가까이 오른 S&P 500에 비해 마이너스 10%를 기록하고 있는 리얼티 인컴은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월배당으로 사랑받았지만 주가는 나락가고 있는 이 주식, 저는 왜 매수를 했을까요? 우선 리얼티 인컴의 가장 큰 장점으로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라는 점인데요. 리얼티 인컴 사이트에 들어가면 먼저 회사 소개와 CEO 인사말이 있는데요. 눈에 띄는 단어는 디비던드, 즉 배당이라는 단어예요. 리얼티 인컴은 스스로를 먼슬리 디비던드 컴퍼니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CEO 경영 철학이 주주에게 매년 더 많은 배당을 주는 것이라고 할 만큼 주주 환원에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 수 있고요. 특히 리치 회사는 법인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과세 대상 이익의 90%를 배당해야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많은 은퇴자들의 현금 흐름 주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오면 리얼티 인컴의 실적이 나오는데요. 94년 상장 이래로 13.9% 주가 상승, 4.3% 배당 성장, 그리고 106분기 연속으로 배당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 유명한 IT 버블, 리먼 사태 때도 꾸준히 배당을 증가시켜 왔고요. 최근 고금리로 인하여 리츠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늘렸다는 건 리얼티 인컴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배당을 꾸준하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실적인데요.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배당을 주고 있다면 언제든 배당 컷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발표한 23년 4분기 리얼티 인컴의 실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22년 지난 3개월 실적을 살펴보면 4분기 실적은 889밀리언 달러였는데 1.08 빌리언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1년 전체를 보면 3.34 빌리언 달러에서 4.08 빌리언 달러로 약 20%가량 증가했어요. 사실 리치 회사의 실적은 매출이 큰 의미가 없는데요. 리치 회사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고 매해 감가상각이 당기 순이익을 떨어뜨리는데 부동산은 시간에 따라 가치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소멸하지 않는데 매해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하니 단기 순이익으로 리츠 회사의 실적을 파악하면 실제로 잘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회사로 투자자가 오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츠 협회에서는 FFO와 AFFO라는 별도 수익 지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FFO는 사업 운영 수익, AFFO는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 운영 수익인 FFO도 중요하지만 리츠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AFFO인데요. 상업용 부동산으로부터 나온 임대료에서 비용을 뺀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 얼마나 좋은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주당 FFO는 4.04달러에서 4.07달러로 증가했고요. 주당 AFFO는 3.92달러에서 4달러로 증가했어요. 그 증가폭이 FFO는 약 1%, AFFO는 약 2%로 이전 대비 낮은 수치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매출 대비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보이네요. 이걸 이해하려면 리얼티 인컴의 계약 방식을 조금 더 알아보면 좋은데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넷리스 계약 방식 때문인데요. 넷리스 계약 방식은 세금, 보험, 수리 등은 전부 임차인이 부담을 하고 임대인은 임대료만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계약 방식이 인플레이션에는 가장 취약할 수도 있어요.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치솟고 있는데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임대료는 정해져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다만 안정적인 임대료 상승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매출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고요. 장기 계약이다 보니 높은 임차료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임차율을 확인해 보면요. 평균 98%를 초과하는 임차율은 S&P 500 리츠 기업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임차율을 자랑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평균 9.8년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공실률 관리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4분기 보고서에는 수익 다각화를 위한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유럽 내 부동산 규모의 확대입니다. 올해 초 리얼티 인컴은 스포츠 용품 소매 업체인 데카트론으로부터 유럽 전역 82개 부동산을 5억 2,700만 유로에 인수했어요. 셀 리스백 거래로 기업이 부동산 자산을 현금으로 팔고 새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이전 소유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거래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는 리얼티 인컴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유럽 내 부동산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임대 업종의 확대인데요. 리얼티 인컴은 주로 리테일 업종에 투자를 해왔어요. 스프릿 리얼티를 인수하면서 산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기 시작했고요.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부지 투자를 통해 게임 부문 역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가을 디지털 리얼티와 합작 회사를 설립하여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산업용 부동산, 게임,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부분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리얼티 인컴 주식이 떨어지는 이유는 운영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데요.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데 자본 비율, 캡 레이트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넷리스 방식으로 장기 계약을 하고 있는 리얼티 인컴이잖아요. 장기 계약을 하는 동안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수익률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배당률 6%는 기준금리 5.5%에 비해 큰 매력이 없기 때문에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여기서 조금 다른데요. 장기 계약으로 인하여 임대료 상승이 이미 정해져 있고 금리가 최고점이라면 더 이상 좋아질 일밖에 없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거 금리 인하 시기에 정말로 리얼티 인컴의 주가는 좋아졌는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는 미국 기준금리가 6.5%에서 하락하기 시작했던 IT 버블 시기입니다. 00년부터 03년까지 기간을 확인해 봤는데요. 같은 기간 S&P 500은 마이너스 24% 하락했고요. 리얼티 인컴은 94% 상승했어요. 물론 IT 버블이었던 만큼 S&P 500이 많이 하락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최근 추세를 살펴보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래프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경기 침체 구간은요.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하여 시작된 금융위기였는데요. 기준금리 5.25%부터 하락했던 06년부터 08년까지 기간을 확인해 볼게요. 같은 기간 S&P 500이 마이너스 28% 하락하고 있는 동안 리얼티 인컴은 3% 상승했는데요. 해당 경기 침체가 주거용 부동산의 과도한 대출이 문제가 됐던 만큼 리얼티 인컴이 큰 폭으로 오르지 못했지만 미국 경제 지표가 되는 S&P 500을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가 더 빨리 되면 좋겠지만 최근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요. 금리 인하 시작점을 예고했던 물가 2%는 도달하지 않고 있고 3%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실업 수당 건수 청구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하죠. 미국 펀더멘털이 얼마나 단단한지 보여주는 요즘이네요. 연내 4회 금리 인하를 시사했던 예측은 현재 3회도 미지수가 된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가 더 빨리 시작된다면 제가 투자했던 기간 대비 더 큰 수익률을 맛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원하는 만큼 충분한 주식 수량을 모으지 못했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론적으로 언젠가는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가 천천히 된다고 해도 배당률 6%라는 건 배당 투자를 선호하는 저에게는 큰 매력적인 주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4월 두 달에 걸쳐 약 144주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 투자했고요. 목표는 리얼티 인컴 배당으로 관리비를 납부하는 건데요. 4인 가족인 머니머니 가족은 32평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 관리비가 약 30만원 가량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351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약 649주만큼 추가 매수를 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목표 수량을 달성하는 그날까지 주가가 오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